걱정되는 거는 얘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야, 자동차 번호판을 사는데 네. 뭐 차를 같이 사든 번호판을 사든 그건 뭐 알아서 살 거고 네. 여기서 뭐 조건이 맞으면은 어쨌든 자기가 차가 없어요. 화물차가 없으니까 여기서 가져와서 번호판을 붙이든 붙여 있는 걸 사든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그러니까 이제 되고.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영업용 번호판에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차량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종을 잘 사는 방법은 이 차를 파시는 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면은 실제로 사시는 분이 조금 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큰 이점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부분 보면 연식이 좀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계산서를 안 끊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차량 따로 남바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차량을 따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차량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오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의 10%를 갖다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화물차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용달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원 이상짜리를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용 번호판이 달려있는 차종은 한 번에 이전 비용이 산출이 되는데 영업용 번호판하고 그 따로따로 구매할 경우에는 자가용에 대한 이전비와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이전비가 두 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에 있는 그 차량의 이전 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업용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꼭 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유리하다 안 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번호판에 뭐 압류가 돼 있는 번호판을 뭐 있다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영업용 번호판은 이제 그 영업용 번호판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관할관청에. 선생님 사시는 데가 어디십니까? 현신도네. 고양시잖아요. 예, 그리고 고양시에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고양시청에 그 대중교통과라든지 이 관련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데 보통 보면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5일 정도 걸리고 나서 허가가 떨어지잖아요. 허가를 떨어지고 나면은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달려있는 차종은. 근데 허가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명의이전이 안 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그냥 아무데나 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명의 변경이 되고 났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용 번호판만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업용 번호판 달려있는 차하고 같이 이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전 비용은 최저 이제 비용을 산출을 하겠죠. 네, 최저로 이제 산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보면은 그 과세 표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 표준가. 그러니까 아무리 밑으로 내리더라도 그 과세 표준가대로 이전비를 산출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하면 1,000만 원의 이전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0만 원으로 적었어. 그러면은 과세 표준 가격이 500만 원이야. 예. 정해놓은 가격이 5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과세 표준가 기준으로 하고 과세 표준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뭡니까? 높은 가격으로 측정한다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의전이 안 됩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등록 원부라는 걸 우리가 조회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번호판을 다 매입을 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다가 고객님이 이제 사시는 분이 생기면은 이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빠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파시는 분은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사시는 분이 나타났을 때 또 이제 중개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시간이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원활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사장님 그랬다시피 그러죠. 번호판을 구매를 해놔서 차량을 먼저 구매를 하고 차량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을 해서 이제 다 해놓으면 이제 고객님께서 최종적으로 차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처음에 6월 21일 날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에 한 60만 원인가를 찍었어요. 예.
근데 뭐 2만 5천 원짜리 막 이렇게 해서 야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네네. 재밌었는데 7월달 되니까는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어요. 야 200만 원이면 다지하고도 한 150원, 150이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50만 원 됐네. 근데 그 다음에 8월달이잖아요. 네. 살살 하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요령이 네, 생겨가지고 그렇지. 이번 달에는 480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음. 찍은 거예요. 네. 근데 놀 거 다 놀아가면서 이제 네, 친구들이랑 맨날 술을 근데 이제 평일날은 덜 해죠. 네. 평일날은 얘네들이랑 덜 만나요. 옛날에는 평일날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팅자팅자하고 집에서 뭐 볼 일 있다 그러면 또 볼 일 봐가면서 해가지고 그 정도 하니까는 야 이거 괜찮다. 그리고 진짜 먹고 살라고 들면 죽기 살기로 내 먹고 산다 하면 진짜 거짓말 아니라 600만 원도 찍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